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용 2차 면접 준비를 위한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에 글 올려서 댓글로 질문을 받기도 했고 또 DM으로도 질문 받은 게 몇 개 있어서 그것들을 합쳐서 이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이 영상이 면접 준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Q&A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가 2차 면접 관련해서 이전에 미리 올려둔 영상들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추가로 보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질문들을 하나씩 한번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질문. 2차 준비는 혼자 하면 어려운가요? 꼭 스터디가 필요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터디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면접은 이게 시험과 다르게 혼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면접은 결국 면접관이랑 내가 소통하고 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스터디를 통해서 이런 전달력이나 소통 능력을 좀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내가 나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볼 수는 없는데 제3자가 있으면 나를 봐줄 수 있다는 점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나도 모르는 나의 버릇이나 아니면 내가 고쳐야 될 점 또는 나의 장점까지도 사실 스스로 파악하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봐줄 수 있는 스터디원이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유는 강제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1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좀 뭔가 긴장감도 풀리고 마음이 이렇게 좀 해이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내가 만약에 혼자 해버리면 내가 하기 싫은 날 안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컨디션이 안 좋다, 몸이 안 좋다 이런 핑계로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강제성을 부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터디를 하면 내가 이게 강제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 페이스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면접까지 완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생각해 봤을 때 스터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볼게요. 두 번째 질문. 면접 스터디 외에 1대1 전화 스터디를 추가로 하려는데 면접책 이론 인출 스터디가 좋을지 즉답형 문제를 서로 답해주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거죠. 전공 공부할 때처럼 교육학 공부할 때처럼 면접책 외워가지고 인출하는 스터디가 좋을까요? 아니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답해야 되는 순발력을 요구하는 이 즉답형 연습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질문이잖아요. 저는 후자가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답형 문제를 서로 묻고 답하는 스터디가 지금 이 시점에는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면접은 1차 때랑 다르게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접책에 있는 이론들을 사실 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 오히려 뭔가 내가 내 말로 자꾸 이렇게 말로 뱉어보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체화가 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볼게요. 3번. 지역별 면접책이 다른가요? 면접책은 그런 책도 있고 아닌 책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보문고나 그러니까 면접책 처음에 살 때 교보문고나 뭐 예스24 알라딘 이런 그 서점 홈페이지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인기 있는 순으로 상위권에 있는 책들을 샀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때 보면 특정 지역을 위한 책은 한두 개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은 모두를 위한 책이었습니다. 특정 지역,
위한 책은 보통 표지나 목차에 써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고 구매 전에 확인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볼게요. 4번. 만능 틀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만능 틀, 맞아요. 이제 이게 면접 준비를 시작하다 보면 사람들이 만능 틀 하는데 그놈의 만능 틀이 뭔지를 이렇게 감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만능 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다른 영상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여기인가요? 여기인가요? 네, 어쨌든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아주 멋진 만능 틀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네, 5번. 구체적인 나만의 답변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나만의 답변.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사례를 많이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하는, 저 같은 경우는 경기도였죠. 이 경기도에서 하는 특정 교육 정책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기사를 찾아보면은 이 학교에서는 이렇게 했다, 저 학교에서는 저렇게 했다, 이렇게 기사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학교들이 나 이거 했다, 우리 이거 정책 이거 했다라는 거를 이제 보도자료를 내기 때문에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고 이제 변형시키는 거죠. 나의 전공의 특징을 살려서요. 내 전공의 특징을 살려서 그 학교들에서 한 사례들을 약간 변형시켜서 아이디어로, 나만의 아이디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같은 전공이지만 지역이 다른 사람들끼리 밴드로 아이디어 스터디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면접 질문을 올리면,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했나? 그랬는데 한 사람이 면접 질문을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댓글로 이렇게 답변을 적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댓글들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또 뭔가 우리 지역에 맞게 그거를 변형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한 어떤 사례들을 보고 내 전공에 맞게 변형시켰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다른 지역이지만 나와 같은 전공자들이 써놓은 답변들을 보고 내 지역에 맞게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변형을 시키면은 그거를 이제 나만의 답변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면접 질문들은 아무래도 전공 관련, 그러니까 상담 관련 면접 질문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면접 책에서 가져오셔도 되고 아니면 면접 책에 있는 걸 변형시켜도 되고, 또 그리고 나중에 감 잡으면은 이제 본인이 만들 수 있거든요. 질문을, 예상 질문을.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한 문제씩 내고 댓글 달고, 그렇게, 물론 댓글은 꼭 달아야 되는 규칙을 세워서 스터디를 또 했습니다. 그것도 저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럼 다음 질문 볼게요. 6번. 초반에 예시 답안을 참고해서 구상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을지, 예시 답안을 보지 않고 구상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예시 답안을 안 보고 구상 연습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알아요. 이게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이고 진짜 내 답변 완전 엉망진창이고 사실 스터디원들 앞에서 말하기도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을 하고 계속 이 뱉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구상 예시답안 보지 마시고, 면접책에 있는 예시답안 보지 마시고 그냥 일단 뱉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경험은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경험 중요하죠. 사실 면접 답변에 면접 답변에 내 경험을 잘 녹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경험은 주로 교직관이나 지원 동기 같은 문제들의 답변으로 활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스토리텔링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근데 그때 담임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셨다. 그때 나는 많은 힘이 되었고 나 또한 뭐뭐뭐뭐 하는 교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교직관이나 지원 동기 만능틀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제 경험, 뭔가 교육적인 의미가 있었던 경험들을 그렇게 저는 녹여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 질문 8번. 경기도 관련 사례 말할 때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방안을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하셨는지 아니면 자기가 생각한 해결 방안으로 말씀하신 건지 궁금해요. 저는 두 가지 다 머릿속에 일단 넣어두고 문제에 따라서 더 적절한 것을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경기도에 있는 땡땡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방안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나은 면접 질문도 있고 또는 저라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게 더 좋은 질문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질문에 따라서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례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아이디어도 많이 생각해 두셔야겠죠? 다음 질문. 네, 9번. 구상형은 답변하면서 서본결을 갖춰서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즉답형은 답변 구상 시간을 어느 정도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서본결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구상형이든 즉답형이든 모든 문제들을 구조화해서 답변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구조화한다는 건 이런 거죠. 첫째, 뭐뭐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뒷받침 문장, 뒷받침 문장. 둘째, 뭐뭐 하겠습니다. 뒷받침 문장, 뒷받침 문장.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 거다. 그러면은 딱 명확하게. 예를 들면, 뭐뭐뭐뭐. 아니면 이유를 말해야 된다. 그러면은,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말할 내용이 많으면 서론 본론까지만 하고, 말할 내용이 많지 않은데 시간을 채워야 된다. 그러면 이제 서론 본론 결론까지 다 하고. 그래서 즉답형은 30초 안에 구상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정말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막 생각이 죽어도 안 나도 1분 안에 구상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그 즉답형을요. 근데 사실 저는 30-40초 안에 구상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감각은 그 스터디 하실 때 시간 재면서 이 면접 연습하시면 시간 감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 30초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딱 문제 보자마자 뭐라고 대답할지 머릿속에 딱딱딱딱 딱딱딱딱 구조화를 했으면 30초였고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생각 안 나, 시간 지나간다 하면 1분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거는 면접 연습하시다 보면 시간 감각이 생기니까 그거를 이제 시간에 따라서 내가 서론 본론만 말할지 서론 본론 결론 다 말할지 그것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마지막 질문이에요. 10번. 면접 연습을 해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늘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 받았던 DM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12월, 1월 이렇게 시간은 지나가는데 점점 면접 날짜는 다가오는데 자신이 뭔가 스터디를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늘질 않는다고 이제 힘들어 하시면서 DM을 하신 케이스였는데 이런 경우에 정말 속상하죠. 열심히 했는데 안 오를 때 너무 속상하죠. 그래서 저는 이분께 추천드린 방법은 제가 개인적으로 했던 방법이기도 한데요. 일단 이걸 위해서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스터디 할 때, 면접 스터디 할 때 그 영상을 녹화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뭐 스터디 첫째 주든 둘째 주든 어쨌든 그냥 처음부터 녹화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스터디 할 때 그 내 영상을, 그러니까 내가 면접 연습하는 영상을 녹화를 해서 스터디 끝나면 집에 오잖아요.
그럼 그걸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보면서 내 부족한 부분이나 아쉬운 부분 확인하고, 그리고 스터디 원들한테 피드백 받은 거, 그런 거 다 종합을 해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를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개선을 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는 거죠, 혼자서. 그 답변을 할 때는 뭔가 태도나 내용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고쳐서 혼자 소리내서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그거를 만족할 때까지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내가 특별히 아쉬웠던 특정 질문에 대해서. 이게 왜냐면, 이게 왜 좋냐면, 우리가 사실 안 좋은 습관은 아무리 이렇게 고치려고 해도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안 좋은 습관은. 그러니까 반대로 이걸 제가 하는 이유는 좋은 습관을 제 몸에 새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시간이 많으시니까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문제를 그럴 필요는 없고, 그날 내가 만족스럽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서 집에서 내가 어떤 게 아쉬웠나 체크해보고, 만족스러울 때까지 다시 답변해보고, 그거 필요하면은 녹음해보고, 녹음해서 들어보고, 또 다시 고쳐서 다시 말해보고. 그래서 정말 내가 만족스럽다, 이런 식으로 면접장 가서 말하면 되겠다 할 때까지요. 그렇게 하면 사실 이게 막 엄청 특별한 방법은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수 있는 방법이겠지만, 저는 이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제 단점을 고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Q&A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 면접으로 뒤집을 수도 있고,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이미 지나간 시험은 잊으시고 면접 준비에 정말 올인하셔서 끝까지 전속력으로 달리시길,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면접 준비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챙겨서 열심히 준비하세요. 화이팅!